예. 자, 나갈까요? 자, 58쪽에 재고 백숙은 유자비하라. 예. 모두 제 시어머니고 맛백 아제비숙 오히려 유 아들 자 견줄비 아이아. 자, 여기 이제 모두 제자는 이렇게 말씀원 면에다가 놈자자를 쓰죠. 여기에 이렇게 휜백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가로알자를 쓰기도 해요. 그냥 물론 여기 놈자자가 휜백자 쓴 것은 이제 노인의 그런 뜻도 되고 노인이 이제 말하는 뜻으로 얘기해서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 제자의 뜻도 되고 노인은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휜 머리를 가진 노인 요거 없으면은 늙었다 이제 말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같이 통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자는 여기에다가 도읍도자를 쓸 적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도읍도자를 이렇게 쓰지요. 이럴 적에 이 놈자자는 땅속에 묻힌 조상의 무덤을 뜻해요. 우리가 도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 조상이 묻힌 곳 그곳에 천자가 거처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읍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세월이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뜻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모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 뭡니까 이거 사람들 귀에다가 소금 대고 이렇게 한 대사람 10사람만 거치면은 엉뚱한 얘기가 나오듯이 이 한자의 이 흐름도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변모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글자의 원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형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이 책도 맞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시대에서 어떤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유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옛 것만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모두 제자의 고자는 이렇게 개념변에다가 옛 고자를 썼죠. 네. 보통 이게 옛고자는 열십자에다 입구자 쓰는 거예요. 열십자에 입구자. 보통 우리가 옛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세, 우리가 1세는 30년이죠. 10세를 거치면 300년이에요. 300년간 구전대에 내려온 3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을 적어도 옛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시어머니를 뜻하지요. 시어머니를 뜻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자매를 우리는 고모라고 하죠. 그때도 이 고자 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 고 또는 우선 고 그런 말도 쓰지요. 우리가 왜 고식지게다 이런 말 쓰죠. 고식지게. 예. 이 고자에다가 자식할 때 쓰는 식자 써요. 가을지자에 어설픈 계책을 갖다가 우리는 고식지게다 그런 말 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어머니처럼 늙은 여자라든가 어린 아이와 같은 계책
그런 뜻으로 우리는 고식지계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 구고래, 우리 패백례를 올릴 적에 구고래라는 말 써요. 현, 우리가 볼견자를 어른을 뵙는다 할 때는 현이라고 읽죠. 아련하다. 현이라고 읽어요. 현. 여기 뭐 외삼촌도 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시아버지 구, 시어머니 고, 우리 패백례를 갖다가 현 구고래라는 말 써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을 뵙는 아련하는 예다. 본래 우리 이 패백례를 언제 올렸느냐? 지금은 예식 끝나고서 옆방에 가가지고 예전에 한번 요즘에도 이 패백례 같은 거 하나요? 되게 많이 생략되었어요. 네? 많이 생략해요. 아니 처가 때 누가 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뭐 패백례 한다고 가자고 하길래 가려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가지 마, 가봤자 돈 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받으려고 예, 글쎄요. 어찌 보면은 이게 구골에는 신부가 이제 시댁에 가서 그 시부모님을 뵐 때 올리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참 우리나라의 예법은 한낮에 초례를 행했어요. 한낮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법은 혼례라는 말을 안 쓰고 대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례. 왜냐하면 이게 혼자는 이게 저물 혼자예요. 혼례할 때 쓰는 혼자는 이건 저물 혼자예요. 이건 중국의 예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주자의 가례법을 따르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우리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예, 우리의 문화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우리 뭐 대릴사오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예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예법이 있기 때문에 대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를 행합니다. 초례를 해요. 그리고서 대개 사흘을 묵어요. 사흘을 묵기 때문에 묵을 적에 동쪽 방에서 묵지 않고 서쪽 방에서 묵습니다. 우리가 동쪽 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거처하는 방이고 서쪽 방이라고 하는 것은 객이 묵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위를 백년지 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객이에요. 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로서 맞이해야 될 상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멀다는 그런 뜻보다도 다만 객은 객인데 100년이나 출입할 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로서 대하라는 뜻이에요. 백년지 객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친숙하지만 그러나 예로서 맞이할 대상으로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인 장모라 하더라도 사위를 대할 적에는 예로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식처럼 막 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집안에서 그런 집안도 있어요. 야 뭐 이렇게 그냥 막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를 맞이할 적에도 시부모가 며느리도 마찬가지 예로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딸은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이렇게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며느리는 거기다가 예를 행해야 되는 관계, 예로서 대해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더 높이는 의미에서 어머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어머니 하지 않고 어머니는 딸이 부르는 것이고 어머님은 이제 신부가 며느리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딸처럼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얘로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얘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 딸처럼 함부로 취급했다가는 안 돼요. 더군다나 내 밥그릇도 며느리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그러니까 요 패백례를 행할 적에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신부집에서 이제 사흘을 묵기 때문에 서쪽 방에서 묵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이제 남편을 대할 때 서방님이라고 하는 것이 선역서자에 쓰는 거예요. 글서자가 아니고 우리가 저기 뭐 남편 동생을 갖다가 도련님 또는 뭐 서방님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선역서자가 아니고 글서자예요. 저기 서당에 다니는 어린 그런 남편의 동생을 칭하기를 이렇게 서방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선역서자 쓰질 않죠. 그러다가 이제 잠시 그냥 친정집에 있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애를 낳고도 가기도 해요. 애를 낳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댁으로 할 때 이제 신행이라는 말 쓰죠. 잠시 친정집에 머물렀다가 머무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부 수업 쌓으란 얘기예요. 신부 수업 쌓으라. 이제 어린애 같은 마음 벗어나서 이제 시댁 식구를 대할 적에는 예로서 이제 시댁 식구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서 어머님한테서 이제 그 살림하는 법, 애 낳고 기르는 법 이런 거 다 이제 배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몇 달 만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5년 뭐 이렇게 막 걸려서 가는 집안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했겠지만 예전에 우리 고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시집 보낼 적에 큰어머님 말씀이 그래요. 저기 네 할아버지가 평소에 어디 계속 밖에만 다니다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시집 갈 때쯤 되니까 뭐 주단인가 뭐 이렇게 그걸 한 필인가 몇 필인가 이렇게 딱 던져놓고서 그냥 또 떠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더니 막상 고모가 이제 시집 갈 때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분들이 아이고 선생님 왜 이 경사스러운 날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 애비의 심정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제가 가면은 1년 안에 죽는다. 1년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막아야지요. 못 가게 해야지요. 모르는 소리. 대자연 무저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절명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적에는 정말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살려주고 하신 분이 정작 당신의 따님 보낼 적에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리질 않고 그냥 보내신 거예요. 1년 안에 정말 돌아가셨어요. 1년 안에. 그런 거 보면 참 묘하다.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할아버님 덕분에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지지여신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꼼짝없이 죽어야 될 그런 판에 살아나게끔 이렇게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작 당신 따님이 가실 때에는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참, 이 대인의 마음이라는 건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참, 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신행을 하고, 해서 이제 패백례를 그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이 중국의 이 전통 혼례법은 뭐냐면, 이제 신랑이 친형이라고 해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신부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네? 저녁 때가.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우리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가고 음이 오는 때 아니겠어요? 음양이 만나는 때가 저녁이에요. 그때에 남녀가 이제 서로 이제 초례를 치르고 이제 화촉동방을 하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패백을 들고 시부모를 아련하는 겁니다. 새벽에. 그게 이제 패백례예요. 현구고래요. 이게 현구고래. 그래서 패백례를 행할 적에 대추도 넣고 밤도 거기다가 넣고, 대추는 제가 자식은 상징한다고 하고 밤은 조상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자식을 낳고 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서에 서약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본래는 이제 꿩고기를 바치는데 요즘에는 꿩 대신 닭고기를 갖다가 이제 바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이중헛개, 밝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의 부족함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이게 패백례예요. 저를 밝게 인도해 주십시오. 네? 시부모님께. 자, 그 다음에 여기 맞백자는 우리 아버지의 이제 형제를 우리는 보통 백중숙계 이렇게 쓰죠. 중자는 이제 버금중자, 숙자는 여기 써 있고, 계자는 여기 이게 맞계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절할 때 어땠습니다? 여기 백중숙계라는 표현도 쓰고 만맹자를 쓰기도 해요. 요 만맹자, 첫째를 여기 맹자를 써요. 자식이 요건 그릇을 갖다가 이제 대를 이어서 그릇을 갖다가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대의 그릇을 이어받는 뜻으로 만맹자를 쓴 거예요. 요건 버금중자고, 계자는 이제 막내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얘기할 때도 봄 3개월을 얘기할 때 맹춘, 중춘, 끝달을 갖다가 계춘하죠. 끝달. 요게 계자의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근데 대개 내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을 우리는 백부다 이런 말 쓰죠. 내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 흰백자는 머리털이 허연 그런 백부의 뜻으로 형제들 중에 첫째를 우리는 백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숙자는 우이쌍자에다가 작을 소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우자 쓰는 거죠. 이게 숙자죠. 또우자. 이건 뭐냐? 여기 상은 나의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사람. 그럼 아버지 학렬이겠죠.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학렬. 아버지 학렬 중에서 또 계신데 작다 이런 얘기예요. 응? 아버지 학렬 중에 또 계신데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숙부죠. 동생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동생을 숙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예, 풀조자를 쓰면은 이거 콩숙자죠? 콩을 얘기해요. 풀조자를 쓰면은 이 콩이라는 게 뭘까? 이게 콩 종류를 총칭해서 표현한 거예요. 콩 종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풀은 풀인데 위에서 열리는 풀, 위에서 열리는 과실. 예, 과실은 과실인데 배라든가 사과보다는 작은, 좀 작은 그걸 콩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열리는데 콩이다. 우리가 옛날 왜 쑥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쑥맥, 요 쑥맥을 갖다가 이 보리맥자에다가 쑥맥이라 하죠.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쑥맥불변이다 이런 말도 쓰죠. 또는 우리가 이게 비슷한 용어가 얼어불변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 물고기 어자에다가 노나라 노자. 이거 뭐예요? 얼어불변이다 하는 이런 말도 쓰죠. 고기 어자와 노나라 노자도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뜻으로 얼어불변, 숭맥불변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여하튼 저기 제고백숙은 나의 어떤 고모님들과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나보다 높은 학렬을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유자 비하라. 유자가 여기 이렇게 쓰면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개사슴녹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개견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개견자를 여기다가 8팔자에다가 달기유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히려 유, 같을 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 빼면은 이게 추자예요. 추장할 때 쓰는 추자. 이 추장은 어떤 사람이냐? 말하자면 여기 이게 추자가 요 달기유자, 여기 술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술 이게 8팔자 쓴 건 뭐냐면 음양이 무르익었죠. 술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 뜻을 담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부족의 어떤 추장이라고 한다면은 덕과 경륜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언행이 마치 무르익은 술 향기처럼 주변을 이렇게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추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유자가 이게 이제 같을 유자도 되고 오히려 유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머뭇거릴 유자도 돼요. 우리 유예하다, 뭐 유예라는 말 쓰죠. 유예라는 말 쓸 때 머뭇거리는 거예요. 결정하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는 뜻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니 여기 추장이라고 하는 자는 경륜이 아주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매사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추장의 행동처럼 개가 조심하고 삼가하는, 머뭇거리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요 개사슴녹변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쓰면은 요건 꾀유자예요. 요건 꾀유자예요. 이게 같은 뜻인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 다만 요걸 요쪽에다 쓸 때는 이렇게 이걸 쓰지, 요걸 개를 갖다가 여기 왼쪽에다 쓸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 쓸 때는 이렇게 개견자를 그냥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근데 요건 되게 우리가 꽤 U자로 쓰지만은 다 통용되던, 글자입니다, 이게. 자자는, 이렇게 쓰죠, 자자는. 요건 뭐냐면, 우리 잘하는 글자가 한일자에 요 마칠 요자 쓴 거예요. 하나를 이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를 이뤘다. 처음에 만상이 생겨난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로 말하면 자월달 하면은 어때요? 음이 극한 데서 양이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예. 형상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옛 글자의 변천 과정을 보면은 요 자식이 위에 머리가 있고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털 난 형상도 그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요렇게 쓴 것은 뭐냐면 강부에 쌓인 거예요. 머리만 내놓고 강부만 쌓인 거.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합하도록. 요건 양팔을 특이한 거죠. 양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열매의 어떤 씨앗, 과실, 뭐 이런 것도 다 자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연꽃 연자 써가지고 연자 하면은 씨앗이라고 하나? 연씨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이 자자는 이 참 상대를 지칭할 때도 잘하는 말 써요. 그대라는 말도 써요. 상대를 높여서 잘하는 표현 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경전에 보면은 공자를 칭해서 우리가 잘하는 말도 쓰죠. 덕이 성한 사람을 잘하는 말도 쓰고, 또 공자의 학통을 우리가 이어받는 사람, 뭐 정자니 주자니 뭐 이렇게 정이천 선생을 우리가 정자, 주의를 주자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후학이 종사지칭이다. 후학이 스승의 도를 따르는, 계승하는 뜻을 담은 글자가 자예요. 이 자자만 쓰면 이제 공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자 앞에다가 뭐 정자니 주자니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쓸 적에는 후학이 스승의 도를 계승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자가 그런, 하여튼 쓰이는 범위가 참 폭넓죠. 그게. 그 다음에 비자는, 이게 이제, 여기 비자가 여기서는 이제 견줄 비자예요. 견줄 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쫓을 종자와, 요 견줄 빈자가 똑같은 두 사람을 형상한 겁니다. 두 사람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리고 요건 이제 화자로서 이렇게 두 글자를 썼지만은, 옛 글을 보면은 사람이 인자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이 쫓을 종자는 이렇게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고, 요건 사람이 이쪽 바라보는 모습으로 했어요. 좌양 우음. 그러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밝은 쪽을, 누구나 다 밝은 쪽을 향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밝은 쪽을 향해서 함께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여기는 밝은 쪽, 한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려서 이건, 이거 견줄비자도 되지만 돌비자도 돼요. 돌비. 우리 주역에서는 돕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주로. 우리 수지비괴에 있는데, 그 돌비자예요.
여기 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기존에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남을 돕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역의 이 비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돕는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비교를 이해 못해요. 네, 절대 이해 못해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화할 화자를 이렇게 두 글자를 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하여튼 견준다는 그런 뜻으로도 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자는 여기 절구구자예요. 절구구자에 이렇게 사람 인자를 붙인 겁니다. 요걸 왜 아이라고 하냐면, 요 아이는 여기가 위에 정수리 쪽 여기가 푹 패져 있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네. 푹 패져 있네. 어린애 보면은 여기가 벌렁벌렁하죠, 여기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백회가 이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백회가.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어때요? 여기가 이제 맥히기 시작하죠. 이제 맥히면 이제 형이라 하는 거예요, 형. 여기는 맥힌 뜻이고, 요거 통하고 있는 뜻이에요. 요거 통하고 있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이게 장생불사 하려면은 요걸 다시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통할 수 있도록. 여기를 우리 백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회. 온갖 신명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온갖 신명이. 이런 데를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참 이게 사람 몸에는 말이에요. 기경 팔맥이 흐르고 인맥, 동맥이 다 이렇게 흐르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이 제왕절개로 이렇게 자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왜냐? 제왕절개 하면 벌써 이게 인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맥을. 그러다 보니까 산모한테도 결국 그것이 온갖 병의 이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맥과 동맥을 갖다 소통시키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전기를 그대로 자식이 이어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게 뭐 보통 보면은 막 남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막 뚱뚱해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제왕절개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그냥 나면요. 네? 병원에서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네. 사람을 돈으로 보고서 네. 그 막 제왕절개를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옛날부터 참 옛날에는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해가지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 살리기를 갖다가 그렇게 힘썼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 날 경우에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돈도 안 걸리잖아요. 한 사람 그냥 제약을 예. 뭐 태경도 소용없어요. 의사가 마음대로 잡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예? 너무 쉽게 그냥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아이한테도 평생 그게 지병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 유자비아라 하는 얘기는 비록 내 고모의 자식하고는 나하고는 고종사춘이라는 말 쓰죠? 그죠?
표종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또 내 백부 숙부는 내 이제 같은 사촌 형제지간이죠. 예. 그러나 이 숙부가 조카를 대할 적에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유자비하라 하는 얘기가 아들과 같이, 유자 하면은 자식과 같이, 자식과 같이 비아라, 자기 아이를 비교한다, 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견준다는 얘기가 사실은 비교한다라고는 했지만은 같이 대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대한다. 비라는 글자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